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장의 양기를 보호하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이 허약한 이 몸을 보호해주는 양고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이와 비슷한 효능을 가진 약초 한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삼지구엽초인데요. 우리가 삼계탕 집에 가면은 이 삼계탕 먹을 때 인삼주 한 잔씩 주죠. 그와 마찬가지로 흑염소 집에 가면은 삼지구엽초로 만든 술을 한 잔씩 줍니다. 이 삼지구엽초는 흑염소와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약초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신장의 양기를 보호하면서 정력을 왕성하게 하고 또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삼지구엽초는 또 음양각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삼지구엽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지구엽초는 매다나무과 다년생 전초를 말하는데 전초라는 것은 이파리, 줄기, 뿌리까지 다 쓴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약재명으로는 음양각이라고 부르고 그 외에도 설령비, 강전, 천량금, 삼차골, 방장초 등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과 우리나라에 분포하는데 이 경기도 천마산이나 강원도 철원 지역과 또 전라남도 완도, 약산도에서 자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삼지구엽초라는 이름은 원래 원 가지에서 가지가 세 갈래로 나눠지고 나눠진 세 갈래 가지마다 또 세 개의 잎이 달려서 9개가 되기 때문에 삼지구엽초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본초명으로는 음양각이라고 부르는데 본초 강목에 의하면은 양들이 이 풀을 먹고 교미를 100번 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음탕하게 만드는 콩잎이라는 그런 뜻이 되죠. 그리고 또 방장초라는 그런 이름도 있는데 팔순 노인이 산에 올라갈 때는 지팡이를 짚고 올라갔는데 산에서 이 풀을 먹고 지팡이를 버리고 내려온다는 그런 의미로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삼지구엽초를 약재로 사용할 때는 잎과 줄기를 여름에 이렇게 채취해서 술에 하룻밤 정도 담가놨다가 불에 말려서 이렇게 포지한 후에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이 채취해서 그냥 그대로 그늘에 말려놨다가 보관한 후에 필요할 때 이렇게 탕으로 끓여 먹습니다. 또 차로 마실 때는 삼지구엽초 20g 정도를 물 2리터에 넣고 물이 끓으면 약불로 줄여서 은근히 끓인 뒤에 이렇게 걸러서 차로 마십니다. 흑염소 집에 가면은 삼지구엽초주를 준다 그랬죠. 이건 당금주인데 이 삼지구엽초를 여름이나 가을에 이렇게 채취해서 그늘에 말린 후에 소주에 넣고 밀봉해서 한 3개월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이렇게 걸러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또 번거롭긴 하지만은 말린 고두밥에 누룩가루를 섞은 후에 삼지구엽초 끓인 물을 넣고 이렇게 발효시켜서 만드는 그런 삼지구엽초주도 있습니다. 이 약수를 설량비주, 영패주, 음양각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삼지구엽초는 흑염소와 또 가장 잘 어울린다 그랬죠. 그래서 흑염소탕 끓일 때 이렇게 약재로 넣기도 하는데 이 허약하고 찬 몸을 보호하면서 원기 회복에 좋고 또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돼서 조선시대 때 두 번째로 장수했던 숙종의 보양식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삼지구엽초를 음양각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고사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고대 사천 북부지방에 양을 키우면서 목초지를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양떼들과 함께 여러 산야를 돌아다니면서 양들이 좋아하는 풀을 찾아다녔는데 그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양들을 방목하기 가장 좋은 곳을 잘 발견했고 또 양들이 이 성장 발육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야초들을 많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음양각도 그들이 최초로 발견한 풀이라고 합니다. 이 부부는 이 어느 날 야산에서 자라는 하나의 풀을 양들이 특별히 좋아하고 그 풀을 먹고 난 후에 양들은 털의 빛깔이 좋아지고 활동성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또 이 새끼 낳는 생육 능력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풀을 뜯어 가지고 마을에 자식이 없는 부부에게 이렇게 갖다 줬는데 그 부부가 풀을 먹고 나서 이 신체와 정신도 이렇게 건강해지고 또 자식을 여러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 풀은 양들이 특별히 좋아하고 잎사귀 주변에는 약간 톱니바퀴 되어 있고 또 앞뒤면에는 부드러운 털이 이렇게 있는 모양이 콩잎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들이 이 풀을 먹고 난 후에
교배를 자주 하고 생식 능력이 좋아지는 그런 콩잎이라는 의미로 이 콩잎 곽자를 써서 이 풀을 양들을 음란하게 하는 콩잎이라고 이렇게 해서 음양각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고사 외에도 음양각에 가는 비슷한 고사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삼지구엽초로 유명한 그런 섬이 하나 있는데 약산도라고 부르죠. 이 전라남도 완도군 동부 쪽에 있는 섬인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완도군 약산면에 속합니다. 이 또 조약도라고 이 섬을 부르기도 하는데 이 약초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 섬을 약산도, 조약도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뜻은 뭐 비슷하지만은 어감이 약산도가 더 좋아서 요즘은 약산도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섬은 원래 이제 쌀, 보리, 콩, 감자 등 이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바다에서 미역과 이렇게 김을 양식하면서 멸치나 농어, 약산동을 잡아서 생활하는 그런 섬인데 이 옛날부터 이 섬에 약초가 굉장히 많이 자랐다고 합니다. 이 섬 곳곳에 자생하는 삼지구엽초는 특히 또 이곳 특산물로 이렇게 유명한데 이곳에 방목한 또 흑염소가 있습니다. 그 흑염소는 이 삼지구엽초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지구엽초를 먹고 자란 이 흑염소를 약산흑염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흑염소는 조선시대 때 임금님께 진상을 하였던 보양식품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전국에 보면은 약산 흑염소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그런 집들이 곳곳에 있죠. 이 약산 흑염소로 만든 또 흑염소 즙도 상품으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문헌상에 나와 있는 삼지구엽초 효능 보겠습니다. 이 동의보감에서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매우며 독이 없다. 여러가지 풍냉증과 허로를 낫게 하며 허리와 무릎을 보호한다. 남자의 양기가 끊어져 음경이 일어나지 않는 증상과 여자의 음기가 소모되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신동번초경에서는 양이절상, 음경종통을 치료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기력을 보하고 의지를 강하게 한다라고 했고, 지대명에는 남자의 양기가 끊어져 자식이 없거나 여자의 음기가 끊어져 자식이 없을 때 효과가 있고, 노인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건망증이 심해지는 증상이 좋고, 모든 냉증과 피로, 근육 경련, 사지 마비, 하지 무력감 등을 치료한다라고 했습니다. 일화자본초에서도 모든 냉기로 인해 필요한 증상을 개선하고 허리와 무릎을 튼튼하게 하며 심력을 강하게 한다. 남자들의 양기 부족, 여성들의 불임증에 좋고 근골이 약하거나 사지 마비감에 좋으며 이 중년의 건망증, 노인들의 치매 증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삼지구엽초 효능 보겠습니다. 이 삼지구엽초는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맵고 달면서 이 신장경, 간경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신장을 보호하고 양기를 돋우며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풍을 없애고 습을 제거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신장의 양기가 허약해서 나타나는 발기부전이나 유정, 빈뇨, 요실금, 요통, 하지 무력감, 사지 냉증에 좋다고 합니다. 이 간과 신장이 허약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근육과 뼈가 이 원활히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사지가 저린 증상과 또 중풍으로 고환화서 등이 있을 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풍안으로 오는 풍수성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는데 신경쇠약이나 건망증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여성들 자궁이 차서 나타나는 불임증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현대 영양학에서 말하는 삼지구엽초 효능도 보겠습니다. 삼지구엽초에는 이 플라보노이드 일종인 게르세틴 성분하고 사포닌 성분이 이렇게 함유되어 있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또 말초혈관도 넓혀주고 혈전을 예방하는 그런 작용이 있어서 뇌졸중이나 협심증,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지구엽초에는 피토스테롤 성분이 있기 때문에 뇌혈류를 원활하게 해서 뇌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인지 능력이나 기억력 향상을 시키고 또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에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항균 작용과 또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기관지 내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기침이나 가래를 없애주는 그런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삼지구엽초에는 또 비타민 C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로물질인 젖산을 몸 밖으로 이렇게 잘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삼지구엽초를 복용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보겠습니다. 삼지구엽초는 성질이 이렇게 따뜻하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용하게 되면은 어지럼증이나 구토, 코피, 정액이 저절로 나오거나 또 몽정을 자주 하는 등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불면증이 심하거나 허열이 자주 올라오고 중풍 전조증이 있는 사람들도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태백산이나 오대산, 서약산 등지에 나는 그런 꽁의 다리 풀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모양이 삼지구엽초하고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인할 수가 있는데 이 꽁의 다리는 이 독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지구엽초 먹는 방법 보겠습니다. 삼지구엽초를 채취해서 이 햇볕에 말려서 통풍이 잘 되고 습기가 없는 곳에 이렇게 보관해 두고 약 5g 정도를 물 500ml 정도에 넣고 끓여서 하루에 한두 잔씩 차로 마시면 좋습니다. 또 삼지구엽초를 약불에 1시간 정도 끓여서 약물을 만들어서 흑염소탕이나 기타 탕 요리에 넣어 먹기도 합니다. 말린 삼지구엽초 200g을 소주 2리터에 넣고 밀봉한 후에 3개월 정도 숙성시켜서 이 담금주로 이렇게 하루에 2번 정도 이렇게 마십니다. 또 봄에는 쓴맛이 없는 어린 잎과 꽃을 따다가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궈서 나물로 먹기도 합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삼지구엽초 약선 보겠습니다. 음양각 나물은 이 부드러운 어린 잎을 채취해서 어린 콩잎과 섞은 다음에 양념을 이렇게 하고 이 나물로 무쳐 먹는 방법인데 비위가 약한 사람이나 식사 후에 배가 더부룩한 사람에게 좋다라고 중국 약선학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음양각 육개죽이 있는데 음양각에다가 육개 쌀을 넣고 이렇게 죽을 쑤어 먹는 방법인데 갑상선 저하증으로 이렇게 비만할 때 몸이 이렇게 살이 찔 때 효과가 있다고 약선 보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양각 술이죠. 음양각주인데 음양각에다가 이 백주 넣고 밀봉한 후에 첫 4일은 섭씨 50도 이상에서 보관하고 3일은 5도에서 8도 정도에 보관한 후에 걸러서 한 번에 한 잔씩 하루에 3번 마신다. 남성들의 양이나 조루, 사지, 마비증에 효과가 있다라고 중국 약선 대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음양각 차 사진입니다. 음양각으로 차를 이렇게 끓여 먹습니다. 삼지구엽초를 넣고 끓인 흑염소탕입니다. 삼지구엽초를 넣고 만든 술입니다. 삼지구엽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씨가 추운 겨울날 차로 이렇게 따뜻하게 한 잔씩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